어제 하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9명 발생하면서 50일 가까이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코로나19의 4차대 유행이 9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위험군 부스터샷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5월에서 7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의 93.4%는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00명대는 거의 기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요새 추세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전파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세대기가 짧아서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을 지나 이제 독점종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동반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대규모 확산보다는 이제 통제 정도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접종 속도를 좀 더 올리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좀 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전파력이 강하고 세대기가 짧기 때문에 이걸 지금 결국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완료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감염도 줄어들게 되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들을 대부분 다 막아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당장 지금 의료 시스템 부활랑 방역 당국의 그 역학조사 굉장히 좀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그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델타 변이 세대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스스로 생존을 못하고 네. 이제 한 사람한테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감염이 돼야지 그 자기의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과거에 델타 변이 이전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그런 기간을 세대기라 그러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였다 그러면 네. 델타 변이는 한 4일 정도면 한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전파가 될수록 당연히 전파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거기에 전파 능력까지도 이제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에서 독점종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이 전파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예, 앞서 백신 접종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이제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9월 말 10월 초에 검토 작업을 그때부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면 좀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검토는 지금부터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이제 9월 말 10월 초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도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의료 시스템 부하가 굉장히 심하고 그 하루에 1,500명,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확진자 관리 외에 더 다른 방역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이제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1차 백신 접종자가 70%, 완료자가 한 50%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델타 변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역학적 연결고리가 많이 끊어지기 때문에 확진자 수 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의료 시스템도 여유를 가지게 되고 방역 당국이 여유도 가지게 됐을 때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중증 환자나 그런 중환자들이 생기지 않게 접종률을 유지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갈 수 있는 그런 도입 단계가 아마 9월 말 10월 초쯤이라고 가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백신 접종을 빨리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완료자를 늘리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서 7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93% 넘는 분들이 코로나 그 접종 맞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실 걸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수치로도 나오는데 왜 아직까지 거부하는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백신 접종은 뭐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뭐 억지로 뭐 하신다라기보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뭐 가이드라인은 이미 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연령대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 국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백신을 2차까지 아니면 접종 완료를 했을 때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막아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설령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뭐 가족이나 친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 확률을 상당히 많이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예.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유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접종 완료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근거들을 지금 계속 방역 당국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부스터샷을 저희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맞게 되면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부스터샷이 이제 얼만큼 효과적인가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변이가 유행을 하느냐 그리고 부스터샷을 기존의 백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변이에 대응한 새로운 백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뭐 변이에 따른 새로운 백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제 그 이런저런 그런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기존의 2차 백신 접종보다 이제 한 번 더 세 번째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 뭐 기존 2차 접종보다 뭐 4배 정도 뭐 더 항체 형성률이 좋다 뭐 이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아무래도 이제 접종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에 이제 그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이제 면역 상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보호받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분명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백신으로 할 거냐, 새로운 백신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 주기를 어떤 대상한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방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백신이 이렇게 다 맞은 사람도 없는데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을 상황이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지금 부스터샷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고위험군에게만 필요한 건지요? 일단 지금 그 절실하게 필요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백신을 이제 접종 완료를 했을 때에 뭐 일단은 그 피해 최소화 즉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확률은 최대한 막아주기 때문에 예. 절실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 면역 접종 후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이제 면역 저하자들, 기저질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추가 접종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좀 연구가 좀 더 돼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를 보면 지금 상황이 8월 들어서도 한 달에 지금 한 달도 안 되는데 7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제주도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20대 분이 지난 2일에 화이자를 맞았고요. 그리고 별 증상이 없었는데 한 20일 지나서 그러니까 22일 날에 가슴 통증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지더니 사망까지 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화이자의 부작용이나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연관성이 어떻게 있을지는 발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제 메신저 RNA 백신들은 보통은 이제 그 16세 이상의 젊은 남성 중심으로 1차보다는 2차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합병증들이 뭐 가슴 통증이나 뭐 이렇게 심장 박동수, 뭐 두근거림 뭐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긴 하는데 95%는 경증이고 입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입원한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바로 회복이 되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20일 정도 만에 통증이 나타났고 뭐 예. 여러 정황상으로 이게 심근염이나 심낭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일단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이제 사망에 대한 이제 원인 조사를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양상에 따라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질환이 있었는데 늦게 발견된 건 아닌지 뭐 다른 중간에 좀 그런 그 확인이나 이런 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잔여 백신이 좀 많이 뜨다 보니까 예약을 이제 했는데
예약을 한 순서를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자녀 백신을 맞아서 조금 빨리 백신 접종을 하고 좀 주변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이게 나을지 이걸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어떤 선택이 더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면 이런 거를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아우 결정하기 쉽거든요. 글쎄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가능한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접종 완료가 돼야지만 지금 델타 변이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30세 이상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이제 가용이 되면서 이제 예. 접종 기회가 생겼거든요. 지금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화이자 백신 2번 맞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한 경우에 항체 형성률이나 이후에 그런 T셀 이뮤니티라는 세포성 면역 효과 뭐 이런저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부분에까지도 더 효과가 좋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크게 그런 기회가 없다 그러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 2차로 접종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여건이 되는 한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급이 지금 뭐 모더나는 이제 추가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화이자 모더나 기간을 2차 접종 기간을 6주로 좀 늘렸잖아요. 효과는 상관없는 거죠? 효과는 도리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지금의 백신 접종의 그 간격은 최소 접종 간격입니다. 이거보다 빨리 오지 말라는 간격이거든요. 예, 예. 보통은 그 기간이 늦어졌을 때에 백신의 효과는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랑 2차 간격이 늦어지다 보면은 그 1차와 2차 사이에 불안전한 면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네. 당시에 이제 그 순간에 코로나19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성 감염병은 최소 접종 간격을 맞춰주는 게 맞고요.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뭐 백신 수급이 뭐 충분치 않은 경우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뭐 그런 일정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이제 백신 접종에 근데 간격이 계속 바뀌다 보면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사실 좀 혼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그 예약을 하신 분들도 좀 헷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날짜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좀 그런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